네. 아, 예, 봉주루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3일절 날, 물론 뭐 오셨다 가셨죠? 아, 네네. 예, 하여튼, 뭐,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보지를 못해서 죄송하고, 네, 네. 예. 혹시 제가 연단에서 우리 촬영하는 거 본 적이 봤습니까? 어디 연단이 계셨나요? 아, 저는 그 동화면세점 앞에, 아, 거기 계셨구나. 아, 저는 아, 그 교보 쪽에 있어가지고. 교보 네네. 쪽으로 예. 갔구나. 뭐, 음, 거기나 저기나 뭐, 네. 예, 같은 데지. 내려가 대한문 쪽으로 가다가 잠시 본 것 같아요. 아, 거기 그래요? 서 계시는 거. 예, 예. 예. 그러시구나. 그, 뭐, 많이들 오셨죠? 네, 그때 많이 강원도에서도. 왔었죠. 예, 예. 음, 자, 오늘의 주제가요. 네. 그, 대북 지금 특사들 지금 갔다 왔는데, 네네. 우리가 뭐, 뭘 요구했다, 어떻게 뭐, 어떤 대화를 했다는 얘기는 없고, 네. 오직 지금 뭐, 김정은이 얼굴만 비춰주고 있거든. 인사하고, 네네. 어? 네. 네. 접견하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장 평화라고 나는 이게, 지금 이게 예, 저도 뭐 특사 뭐 갔다가 그 도착했다는 그 기사는 제가 봤고, 예, 근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뭐 듣지는 못했지만 예, 좀 뻔히 알잖아요. 이미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애초에 그 처음에 뭐 그건 또 동계올림픽 때 예, 북한 선수단 이제 그 참여시킨다는 이 과정에서 예, 처음에 이제 북핵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초기 했었잖아요. 예, 하니까 바로 이제 그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거 완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저주를 퍼부면서 막 그랬잖아요. 예, 입 차단하라고. 예? 음,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저이 간첩 정부의 이게 현실상이에요. 음, 문재인 정권은 예, 김정은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음, 한마디로 거기 이게 그 종처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음, 정상적인 이거는 이제 남북 어떤 대화가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예, 문재인 정부도 꼼짝 못하는 북핵말 한마디도 못하는 놈이 지금 음. 올라가서 무슨 뭐 대북 협상합니까, 특사는. 예? 가가지고 지령이나 받고 내려오겠죠. 그, 그거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저 대화 좀 해라. 대화 좀 근데 해주세요. 그 그게 얘기밖에. 바로 북한이 예, 애초에 북핵을 그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끝까지 이걸 개발하고 했던 이유가 음, 북미 협상용이거든요. 예, 북미 협상을 위해서 이제 그 협상 카드로 이제 핵을 개발했던 겁니다. 예, 바로 그게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음,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예? 음, 그래 가지고 우리나 그 한반도는 한반도 내버려 두라. 미국은 빠져라. 외세는 빠져라. 예, 우리 미래는 우리 통일은 우리 스스로 하겠다. 그대로 논리 그거 아닙니까? 그대로? 예, 또 그것 때문에 북미 그동안 계속 이전 정부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입장에서는 뭐 남한 정부하고 대화 안 하겠다. 음, 북한하고 미국 핵 문제는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계속 주고장창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뭐라 했습니까? 미국 정부에 남한 정부를 배제한 북미 협상을 하지 마라. 음, 예? 그럼 불보듯 뻔하니까. 예? 그럼 미군 철수, 이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그다음 핵 폐기, 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끝까지 그걸 남한 정부를 배제하지 말아달라니까 미군 정부에서 맞다고, 당연하다고. 음, 그러면서 북한에 계속 요구하면서 야, 니네들 미국하고 대화하기 전에 먼저 남한 정부하고 대화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북 이제 외교 그 관계였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저놈이 지가 나서가지고 북미 대화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놈이 간첩이 아니면 누가 간첩입니까? 음, 북미 그 핵 관련해가지고 북미 그 직접적 협상을 맺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북핵 폐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다른 거 없어. 무조건 북핵만 폐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음,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죠. 음,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질질 까다가 할게 좋아. 나중에는 우리 북핵 완전 폐기할게. 음, 대신에 미국 우리 하나만 들어줘. 미국 우리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 이제 예, 평화협정 체결을 하게 되면은 평화협정 체결했으니까 더 이상 주한미군이 남아있을 이유 없잖아. 예, 미군 떠나. 걔네들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적과 통일시키는 게 주된 예, 목적이거든요. 예? 지금 그대로 수순 가고 있는 거 음, 아닙니까, 지금? 저 문재인 정권 저놈이, 음, 저는 이제 이적질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지금 현재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음, 분명히 뭐, 북한에 뭐 특사 보내고, 이거는 북한은 한마디로 그냥 지령받아 내려오는 거고요. 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불붙을 뻔하지만, 음,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솔직히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급해졌죠, 지금. 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좀 더 질질 끌면서 협상을 했을 텐데 미국 트럼프가 이제 절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든 남한 사회에서 미군 철수하라라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고 네. 예? 한반도 이제 우리 같은 민족끼리 우리 스스로 통일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줘야만이 걔네를 그게 먹힐 텐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누구지 문정인인가요? 예. 문정인 그 자식이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했죠. 미군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말 쓰기도 싫은데 그 인간이 뭐 나가라 뭐 미군은 나가야 된다 그 헛소리 했잖아. 그게 그 농담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냥 실언이 아니고 걔네들은 그런 분위기가 남한 사회에 나와야만이 북한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분위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을 지지했던 아니면 지난번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조차도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놈들은 이제 상당히 좀 조급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북한에 뭐 특사 보내고 막 이런 과정에서 뭐 두고 보세요. 앞으로 걔네들 무슨 움직임을 펼칠 건지. 결국은 이제 북미 협상을 체결 통해 가지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은 그대로 수순입니다. 그게. 그게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걔네들 확실한 모습 박아놓으려고 하려고 할 거고요. 헌법 개헌까지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걸 각인시켜 주는 거야. 지금 제가 지난 촛불 전국 이후부터 이 좌파들이 이제는 들고 나왔던 피켓이 네네. 미군 철수, 북미 평화 협정, 네. 사드 반대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뭐 몇 명, 뭐 5명, 6명 쭉 들고 나왔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래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이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있잖아요. 예.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들을 일깨워야 돼요 지금. 일깨워야 돼. 예?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고나 있냐. 예? 이런 부분을 하면서 조목조목 우리가 그걸 이제 일깨워주고 어쨌든 네. 그들을 돌이키는데 주력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이. 예. 아니면 안 그러면 나중에 나라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예? 그때 가가지고 목숨 걸고 진짜 그때는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자, 그때 네. 우리가 예전에 빨갱이 시절 네. 서북 청년단 네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때 네네. 서북 청년단들은 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래 빨갱이들하고 싸웠잖아요. 네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북 청년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 제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도 예. 애국 국민들조차도 서북 청년단에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몰라요.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 전국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 너무 분에 차니까 예? 뭐 서북 쪽 구국 결사단에 무슨 계획 없습니까? 하면서 어디 청구할 수 없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서북처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 그분들은 북한에서 내려왔던 이제 청년들인데 예. 일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하려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예. 네? 그런데 결국 김일성하고 공산 소련에 해가지고 결국 억압받고 자유국 박탈당하고 엄청나게 이제 숙청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자유를 찾아 남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남한에 오니까 남한에는 이미 남노당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미 남노당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우리 남한 사회를. 예.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원래 남한이 공산국가가 됐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북에서 내려왔는데 남한 국민들을 북한을 경험을 안 해보니까 북한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이라고 국민들 그놈들 거짓으로 선동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의 그 김제동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불출이라는 만담가 그 만담가에 해가지고 막 전국 시골 다니까 가면서 이 거짓으로 선동하다 보니까 국민들 너나 할 것 없이 70% 넘게 이상이 이제 남노당에 가입했을 정도예요. 그게 남한의 분위기였어요 그때.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가 좀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예.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이때 그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은 남한 국민들 공산주의 실상을 모르고 있으니 예. 자 우리가 진실을 알리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분이 실제 경험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많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은 많은 학자들 과거 또 독립운동가로서 존경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학교나 뭐 종교, 뭐 교회나 이런데 그리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계속 공산주의 실상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막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계몽운동입니다. 그 계몽운동을 그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나갔습니다. 그 서북청인단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정말 저를 그랬나?
북한에 유명 그 교회들이 불타고, 많은 그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이게 다 뭐, 토지 다 회수해가지고 무상을 분배했다는 때 다 거짓말이고, 이런 실상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예. 그래서 못 모르고 이제 남루당 가입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 남루당 그 세력들이 이미 걔네들이 조직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 폭력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 길세를 통해 가지고 이놈들이 서북 청년단 단원이라든가 우리 대한청년단 그때 당시에 예. 어쨌든 애국 진영이 이제 우파 진영에 있던 그 청년단 조직들을 시키면 그놈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적색 테러를 먼저 가했습니다. 그놈들이. 예. 적색 테러를 가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청년단 이런 분들은 솔직히 다 친구의 친구가 공산주의자고 이러다 보니까 선뜻선뜻 못 하잖아요. 예. 그 감정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친구들 설마 이런 게 있었지만 북에서 내려왔던 그들은 공산주의도 좀 뼈저리게 경험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서북청 같은 단원들이 저놈들이 남한에서조차 저놈들한테 쉽게 말하면 살해당하고 테러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북에서도 그렇게 많은 우리 동지들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고향을 떠나 남한 땅에 와가지고 또 지들 또 죽이면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당한 만큼 보복하자. 그렇게 해서 백색티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북청에는 저놈들 서북청도 한 사람을 죽이면은 가가지고 두 놈을 이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단호하게 그분들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걸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솔직히 서북청년단은 그때 벌벌 떨었죠. 왜? 그 서북청년단은 어떠한 거짓말도 안 통하니까. 예? 그들의 실상을 뻔히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시대에 그 백색티를 그때 서북 청년단이 그 단원님이 한 몇 명 정도 됐죠? 예.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어쨌든 10만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와, 왜냐면 많았어요. 야. 그래서 지금의 3사단 있죠. 예. 3사단 백골사단 예. 그게 18년대 시작됐는데 그게 서북 청년 단원 3,000명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18년대입니다. 아, 그 정도로 수많은 청년들 왜냐면 그게 가능했던 게 예. 나도 사실 그건 참 아이러니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청년들이 북에서 이렇게 38선 넘어 내려올 수 있었을까? 예. 가능했던 게 북한에는 그 조선민주당 그 조만식 선생이 당수에 있던 조선민주당에서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었어요.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을 하기 위해서. 건준.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게 조선민주당 당원들, 청년들이나 기독교 이들이 이제 그 군부라든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다 이게 그만큼 그 많은 수가 이제 이탈할 수가 있었던 거죠. 탈출할 수가 있었던 예.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일부 아직까지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는 서북 청년단에서 무조건 뭐 깡패적으로 그들을 뭐 때려 부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극히 소수예요. 그놈들이 적색태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백색태를 했던 부분들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도 서북 청년단이 그때 개입 안 했으면 그 못했어요. 아, 네? 그 할 지금 수가 없었던 게 잠깐만요. 네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네. 광화문을 가니까 네네. 제주 4.3 사건 뭐 이런 네. 거 뭐 추모하고 뭐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제주 4.3 사건 뭐 특별법 만들자 하잖아요 지금. 아우 진짜. 예, 그래서 또 그놈들 또 광주 사태처럼 광주처럼 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 좌빨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예. 우리가 5.18 때는 우리가 쏘갔죠, 국민들이. 예. 네? 5.18 때는 솔직히 5.18이 폭동임에, 명백히 폭동임에도 불구하고, 예. 또 북한 특수부대라나? 어쨌든 광수라고 하죠. 예. 네? 그놈들이 안 내려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예. 대통령이 서거하고 공백 기간 동안에, 그럼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같이 애도했겠습니까? 네? 그 저를 길을 놓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좀 많은 이제 강주 시민들이 무고하게 폭도에 의해서 이제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아픔을 덮고 이제 우리가 화해로 가자라고 국민들을 이제 선동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 우리 애국 시민들인 이런 분들도 그래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접고 이제 미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동의해가지고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뼈저리 경험했죠. 저놈들 얼마나 더러운 위선자들인지. 그 5.18 그렇게 민주화로 청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해줬더니만 이 미친놈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미운 거 정우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된 역사로 예. 왜곡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또 게다가 우리가 뭐 서북 청년단까지 지금 재건한 이런 상황에서 예. 제주 4.3 사건을 민주화한다든 근데 죽었다 깨도 용서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제가 좀 내가 자금력을 되면은 이제 좀 당장이라도 내 제주도 가야 돼요. 제주도 가가지고 4.3 그 기념탑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4.3 그 유가족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분들도 공개적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서북 청년단 이름으로. 네,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그 역사를 왜곡하지 말자. 네. 네, 그 시대의 4.3 사건이 왜 터졌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네, 수많은 우익인사들이나 경찰 가족들이나 그들이 먼저 그 당신들한테 학살당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안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이 안 되는데 그놈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이었는데 4.3 사태가. 예. 그래서 이전 더 이상 당신들이 그 정기 용당하지 마라 후세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설득해서 사실 그런 그 화해를 위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무슨 민주화입니까? 그는 공산국가 그 건설을 위해서 그놈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던 건데 계획적으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좀 막아야죠. 양민 학살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양민은 이것도 착각하는 게 뭐 예. 같은 거는 그때 뭐 군인 뭐 군복 입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자가 예. 똑같은 양민 따지면 다 양민이죠. 그럼 그놈들은 같은 양민들을 안 죽였습니까? 우익인사들은 뭐 우익인사 가족들은 뭐 다 총 들고 있습니까? 일반 양민인데 그놈들 먼저 학살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뭐 4.3 그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이제 5.18도 마찬가지고. 예. 진짜 역사가 너무나도 왜곡돼가지고 진짜 좀 흉악한 서력기 때문에. 예. 예? 야, 진짜 그거는 지금 이 이제 바로 시대가 잡아야죠. 예. 지금이 그때 시대하고 지금 거의 흡사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잊으니까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저놈들 얼마나 더러 위선자됩니까?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그들의 역사를 짓밟아 왔으면서 지네들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이런 거짓말들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저들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가 진짜 건이 현대 상황을 잊지 않았다면은 기억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데 참담한 꼴을 안 당하죠. 네. 그 박원순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뭐 이게 한둘입니까? 전부 다 남로당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놈들이. 예. 그 세력들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발 이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가 이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북에서 내려왔던 그 청년들, 그들의 계몽운동이 아니었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존재 안 합니다. 그러네요. 그분들이 희생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그 미랄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동포들 얼마나 지금 굶주려 가고 죽어가고 있고 그들 참담한 그 폭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북한 땅에도 자유와 민주화 운동이 바람이 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한테 요구해야죠. 니네들이 이 새끼 남한 땅에서 군부 시대 때에 군사 독재 때에 니들 민주화 운동 1987이 영화 있지 않습니까? 1987. 예. 1987 영화 보면 그 내용이에요. 민주화 운동 앞장섰던 뭐 함성이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예. 이놈들 그래 민주운동 이렇게 했으면은 그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게 북한 땅에도 민주운동 이래도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한국만 그러냐 말이야. 북한에 가서 좀 북한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이놈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파 진영에서 있는 애국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사실 경제 발전이나 이런 데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거 경제를 재건하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되살려야죠. 우리도 북한 주민들 그냥 막이나 퍼주기가 아니라 정말 통일을 대비한 그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 굶주려 죽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또 통일이 되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토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저 좌파 진영에다가 거기 그 진보 진영에다가 이제 니네들이 북한 인권이 얘기해라. 니네들 전문가 아니냐? 그리고 니네들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 외쳐야 될 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선다면은 국민들 누굴 지지하겠냐고요.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이 큰 아젠다에서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이걸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은 저놈들이 계속 끌려다닌다고요. 지금 그놈들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 지금 이제 참 그렇습니다. 아, 공공연히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사회주의 외치고 있거든요. 공공연히. 캐네드 그렇죠.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우리 그 원주에서도요. 원주에서도 이제 그 몇 년 전이 한 3, 4년 됐는데 원주에 연세대학교 이제 원주 캠퍼스가 있거든요. 원주 캠퍼스에 이제 그 법학과 교수 김한성 교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 있을 텐데 그놈이 그 이석기 후은 회장을 맡고 있던 놈이에요. 그놈이. 예. 이석기 후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나도 뒤늦게 나 알아가지고 그때 이석기 관련해 가지고 막 이제 재판 진행 중일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주 우리 지역이니까 학교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네. 김한성 교수 후원회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이 예, 지금 말이다 이게 막 현수막 내고 했더니만 이놈이 항상 이제 정부 비판만 하다가 지가 비판을 당하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 해가지고 뛰어 나온 거예요. 예. 예, 학생 나오고 이제 자고 이제 그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단판을 지었어요. 자고 대화가 하게 됐는데 내가 그 사람들 외쳤던 게 그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월남이 패망하던 그 직전 사회 분위기와 뭐가 다릅니까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 나한테 뭐라 한 줄 압니까? 그 법학 교수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월남이 왜 패망했냐 나한테 이게 따진 거예요. 되려 당당하게 월남이 왜 패망했냐고 왜 패망했다고 얘기합니까라고 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패망이 아니면 뭐냐고 하니까 그 사람 논리가 그거예요. 아니 월남은 그 외세를 다 배격하고 프랑스하고 그런 그 외세를 다 배격시키고 예. 미국도 배격하고 통일했다. 그리고 이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통일이지 그게 왜 패망이라고 하느냐. 예? 그럼 그놈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결국 하나의 나라를 통일을 이루었고 다만 체제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뀐 거다. 체제만 바뀐 것 뿐이지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이놈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미친놈 당신 그 뭐 월남 패망해가지고 자유 월남인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 진짜 그 희생당하고 그들가 살육을 당했는지 과연 당신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냐니까 이놈이 그때서 말 좀 좀 주저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 우리 학생들 법학도 뭐 검사나 변호사, 네, 뭐 판사까지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걔네들 지금 사회주의 변혁하자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청년들도 그 바보는 아니에요. 네? 지금 공산주의 그 실상이나 북한의 실상들도 좀 많이 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일깨워야 됩니다. 좀 문재인 정권에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건지 네? 팩트를 가지고 이거 국민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이걸 이제 지역에서 우리 저희 유권자들이나 이제 그분들에게 알려야 된다고요. 이는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들을. 네. 그럼 그분들 반드시 난 깨어난다 난 믿습니다. 네? 솔직히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난 내 주위에 친구들 많아요. 네? 예전에 직장 동료에서도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들 많고 네.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우리끼리 뭉쳐가지고는 이거 완전히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좀 방향을 좀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함철님 오늘 네. 또 전화 고맙고요. 다음에 또 전화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한 해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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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참 그때의 서북청년단하고는 참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